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1이 오늘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NFT의 도입과 함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 산업에 대한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 2021이 오프라인 행사를 재개한 게 2년 만입니다. 특히 올해는 메타버스와 NFT까지 접목되면서 그 열기가 더 뜨겁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게임사들이 어떤 신작과 기술을 들고 나왔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호성 기자. 네, 저는 지금 부산에서 열린 지스타 2021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지스타가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막하면서 기대감이 큽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이지만 행사장 안은 여전히 관람객들로 북적이는 분위기입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가세하면서 지스타 2021의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올해 지스타는 지난해와 달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다시 오프라인 행사가 재개됐습니다. 백신을 맞거나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입장이 가능하지만 일일 입장객은 6,000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반복되던 진풍경인 입장 러시도 올해는 한층 침착해진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제한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스타에 대한 게이머들의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관람객은 매년 찾던 행사가 지난해 열리지 않아 아쉬웠다며 올해는 기다리던 게임이 많아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무색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습인데 이번 행사에 게임업계 신흥 강자 기업들이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던 곳이 있습니까? 네, 관람객들은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의 부스를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지스타를 통해 총 7종의 게임을 선보였는데요. 관람객들은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 이터널 리턴, 프렌즈샷에 특히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딘은 북유럽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래픽에 집중해 개발한 모바일 MMORPG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어제 열린 올해 게임 대상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배틀로얄 장르의 이터널 리턴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부스는 이 게임을 체험하기 위한 긴 줄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의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도 행사장 내 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관람객들은 모바일 기기를 받아 게임을 즐기는가 하면 옆 공간에 마련된 체험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서 짧게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올해 지스타가 기존 게임 업계 대장들이죠. 이 3N 기업들이 모두 참가하지 않았는데 대형사들이 빠진 만큼 볼거리가 줄진 않았습니까? 네, 이번 지스타는 게임업계의 빅3로 불리는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가 빠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신작과 실적 부진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대신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 이른바 2K가 각각 100석 규모를 차지하며 세대 교체를 예고했습니다. 이들 게임사는 행사장 가장 안쪽에 나란히 위치하면서 맞대결을 하는 듯한 구도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부스를 오가며 신작 게임을 체험하는 등 오락거리를 즐겼습니다. 크래프톤과 카카오 게임즈 이외에도 시프트업, 그라비티도 신작 게임을 내놓으면서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시프트업은 모바일 건슈팅 게임 니켈을 들고 나왔고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게임 4종을 선보이며 관람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게임 업계 세대 교체가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산업과의 연동성일 것 같습니다. 요즘 게임 업계를 보면 메타버스나 NFT 논의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곤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변화가 좀 느껴지셨나요? 네, 이번 지스타는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업계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부대 행사로 마련된 컨퍼런스 주제로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언급이 유독 많았는데요. 특히 최근 NFT 기술을 접목한 게임 미르4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발표를 듣기 위해 마련된 행사장 좌석이 꽉 차기도 했습니다.
장영국 대표는 경쟁사들이 NFT 사업 진출을 선언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위믹스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위메이드 입장에서 고객사가 늘어나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메타버스에 대해선 게임이 곧 메타버스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현실과 게임을 가르는 경계를 무너뜨릴 도구로 블록체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행사장에서 메타버스나 NFT 기술을 이용한 게임들을 직접 체험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나 NFT 등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만큼 내년쯤은 되어야 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게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스타 현장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이번 지스타와 게임 산업 지각 변동에 대한 소식 성장기업부 정재훈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앞서 현장을 보니까 3N이 빠지고 2K가 이번에 좀 주도했다 이런 얘기가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실제 게임 시장 내에서도 그렇게 판도가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게임 시장 현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실 지금 국내의 게임 시장은 신흥 강자들이 이끌어 간다고 보는 게 좀 맞습니다. 실제 최근 실적을 조금 살펴보면은 3N,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3N이라 부르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의 실적은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서 올해 3분기에 좀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의 실적을 살펴보면요. 각각 모바일 게임 오딘과 배틀그라운드의 힘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래프톤이 새롭게 선보이는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전 세계 163개국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신작 기대감이 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한 펄 어비스나 NFT 게임으로 최근에 좀 글로벌 동시 접속자 130만 명을 기록한 미르4의 위메이드의 약진도 좀 눈여겨볼 점입니다. 지난해 모바일 게임 성장률 정점을 찍은 국내 게임 산업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경쟁 우위를 점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바일 위주로 성장한 이제 국내 게임 시장 특성상 해외에서 흥행하거나 다른 게임 플랫폼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이제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광풍이 부는 것도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에 3N은 왜 참석을 안 한 겁니까? 뒷단에 다른 배경이 더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현장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3N이 올해 신작이 좀 다른 신흥 강자들에서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계속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NC소프트는 2017년에 리니지 M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그게 큰 관감 참여 대상이 아니었고 네. 이제 공식 스폰서로 넷마블과 넥슨, 특히 넥슨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공식 후원을 해왔는데 이제 신작 게임이 많이 부족하다 보면 본 게임사들도 홍보 효과를 노려하는데 그런 점에서 굳이 필요가 없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좀 신작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예. 3N의 신작이 없는 게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최근? 최근에 이제 사실은 이제 게임사마다 게임의 어떤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라고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신흥 게임사들이 일단 많이 생기면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인력들도 게임 개발진들도 많이 빠져나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한 4, 5년 전부터 모바일 게임에서 계속 정점을 찍었을 때 이미 신작 게임들을 많이 런칭을 했었습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나왔고 또 두 번째 시리즈까지 정점을 찍은 후에 이번에 새로운 신작이 나온 거였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신흥 게임 업계의 어떤 신작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흥 강자들이 떠오르는데 한몫하는 부분이 역시 메타버스 그리고 NFT 관련 개념들인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좀 구현이 되고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지 그렇게 막 손에 잡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손에 안 잡히는 게 당연한 게요. 개념 자체, 그러니까 게임사들이나 IT 업계에서 말하는 메타버스의 저희가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먼저 이제 게임 업계가 하겠다는 메타버스와 이제 블록체인, NFT의 조금 이런 것의 정확한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단어 뜻대로 하면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라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기존 온라인 게임 자체가 다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다 마주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이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최근에 IT 업계에서 좀 주목하는 메타버스는 조금 더 좋아진 3D 입체 현실에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접목해서 사용자가 게임 내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게임 업계에서 하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디지털 경제, 뭐 암호화폐를 좀 더 접목하는 게 메타버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다른 해외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미국에 이제 포트나이트라는 큰 게임이 있는데 최근에 유명 래퍼인 트래비스 스캇이 콘서트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메타버스로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펄어비스는 이제 최근에 주목받던 도깨비라는 신작이 있죠. 도깨비 게임 내에 들어가는 뭐 아이템, 마케팅, 뭐 광고 등을 협력하기 위해서 현재 약 6개에서 7개의 브랜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인데 모건 스탠리가 삶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으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패션 그리고 명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옷을 입힐 수 있는 이제 아바타가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명품 업계 입장에서는 큰 기회라는 겁니다. 실제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으로 유명한 로블록스에서는 사용자 5명 가운데 1명이 매일 아바타를 좀 바꾸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보고서에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펄어비스가 협업을 논의하고 있는 게 딱 이거에 지금 들어맞는 내용인 거죠. 이제 모건 스탠리는 메타버스 속 명품 시장 규모가 2030년에 5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조 원에 육박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NFT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이제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현실 세계의 돈을 지불하고 이제 가상 공간에서도 아이템을 사고 팔고 하는데 우리가 지불하는 돈은 이제 콘텐츠 이용료지 우리가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출이 높은 이제 모바일 게임의 이용 약관을 제가 하나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과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의 소유. 그 회사는 회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이렇게 부여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비스가 종료되면 내가 아무리 돈을 지불하고 그 게임 내에서 그 아이템을 구매를 했어도 당연히 아이템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제 NFT가 이제 활용을 하면 소유권을 좀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제 불법이지만 암호화폐로 실제 뭐 현금화를 할 수 있거나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대감에 이제 메타버스와 NTF가 좀 스치기만 해도 게임 업계 주가는 뭐 크게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떤 기업이 얼마나 수혜를 입었는지 박혜린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지스타를 맞아 신작들을 쏟아내고 있는 게임사들. 신작만큼이나 주가도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주들로 구성된 KRX 게임 뉴딜 지수는 이달에만 약 19% 올랐습니다. 게임주들의 약진에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 기준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했던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2계단씩 뛰어올랐고 40위권이던 위메이드는 코스닥 6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신작 효과에 더해 최근에는 NFT와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밝히며 주가가 큰 폭으로 뛴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많은 게임사들이 NFT와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든 만큼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NFT의 관건은 확장성으로 추후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탑재될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가졌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게임 산업 내에서 NFT랑 P2E, 메타버스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모든 게임사가 NFT, P2E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2022년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이고 옥석 가리는 작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카카오게임즈의 NFT 플랫폼에는 단순 게임뿐만 아니라 카카오가 갖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탑재가 될 수 있어서 가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단기간 급등한 만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NC소프트는 NFT 사업과 관련한 발표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다음 날 9% 넘게 급락했습니다. NFT와 메타버스는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지닌 업종인 것은 사실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다들 일단은 뭐 실취와 여부를 떠나서 타고 보자라는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조정이 올 때 너도 나도 팔고 나가면서 이 조정의 강도는 오른만큼 좀 더 셀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업계를 홀린 마법의 단어 NFT.
전문가들은 NFT가 미래를 이끌 신산업인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NFT라는 단어만 연결이 되면 주가가 급등하는 그야말로 좀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NC소프트 사례가 나왔는데 실제 뭐 최근에 거의 한 석 달 동안은 지금 확률형 아이템 문제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가 NFT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급등해 버렸단 말이죠. 뭐 아직 뭐 가시화된 게 없는 사업을 놓고 이렇게 좀 과감한 베팅을 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닌지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제2의 닷컴 버블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실체가 있으면 뭐 뭔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 주목할 수 있을 텐데 약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전 세계 메타버스 열풍은 글로벌 IT 거물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아예 메타로 바꿨고 엔비디아는 뭐 개발자용 메타버스 제작 툴인 옴니버스를 만들어 팔고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실체가 없으면서 메타버스라는 수식어만 앞에 갖다 붙이니까 그런 좀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서구권 유명 게임 전문지 PC 게이머라는 곳에서 뭐 한 30년 정도 전통이 있는 곳인데 메타버스는 헛소리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이제 게임들이 3D 시각 디자인과 조금 더 자유로운 게임 환경만 좀 갖췄을 뿐 기존 인터넷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3D 아바타를 다른 사용자와 교감하는 3D 아바타를 통해서 다른 사용자와 교감하는 게임은 2003년에 출시된 이제 세컨드 라이프에서도 구현되고 있고요. 여기서 벌어들인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 앞서 보신 위메이드가 만드는 뭐 블록체인을 통한 NFT 플랫폼도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2018년에 출시된 베트남의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역시 게임 내에서 콘텐츠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면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게임 내에서 재화를 암호화폐로 연결시키고 암호화폐를 다시 상장시켜서 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다시 현금을 얻기 위해서 게임에 접속하고 그런 구조를 갖췄지만 이게 과연 메타버스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좀 남는 겁니다. 예. 결국 지금 유행하는 이제 메타버스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업계에서조차 알기가 어려워서 지금 지스타 2021에서는 이런 토론회가 개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뭔데 이겁니다. 이런 주제로 개념 자체가 정립이 안 되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죠. 예. 차별성과 실체가 없는데 돈만 몰리니까 이제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나 NFT를 하겠다는 업체에 물어보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시죠. 메이저 게임사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컨퍼런스 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사업이나 NFT 게임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기자들이 어떻게라고 하는 how to를 질문하면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향후 이제 논의하겠다라든지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볼 때 결국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특히 NFT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그 코인을 결합하는 지금 현재 게임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결국 NFT 전반이 아니라 코인이거든요. 결국은 남들이 하다 보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 NFT 기술로 인해서 뭐 내가 게임 속의 아이템을 소유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막상 그 게임이 인기가 없으면은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NFT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게임이 무조건 흥하고 돈을 무조건 벌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게임이 재미가 없으면 소비자가 찾질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뭐 가상화폐가 있다고 해도 정말 그냥 가상화폐로서의 가치만 있을 뿐이지 게임과 연관시킨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예.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메타버스든 NFT든 중요한 거는 IP, 그러니까 지적자산권의 차별성과 게임성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게임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매력적이어야 메타버스 게임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10년 동안 전 세계 게임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임인 라이엇 게임즈의 뭐 잘 아시겠지만 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자체가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46주 만에 이기고 1위로 다 올라서 아케인 같은 것들이 이제 다른 콘텐츠로 재창출이 되는 거죠. 결국 콘텐츠가 자체가 가진 힘이 강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맥락에서 이번 NFT 광풍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몇 번이고 이제 같은 IP를 돌려서 게임을 출시하는 한국 게임사들이 콘텐츠 개발에는 힘을 실지 않고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어떤 게임 외적 요소에만 신경을 쓰다가 전체 시장이 성숙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다시 위 교수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상 경제라는 지나치게 어떤 유저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비즈니스로 가버리면 결국 게임성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게임 자체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러면 게임 산업이 갖고 있는 또 하나 딜레마, 즉 이제 확률형 아이템을 넘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두 개를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코인이라든지 NFT에 기반을 둔 게임, 좋은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중요한 어떤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NFT가 있든 없든 간에 이 투자하기 좋은 게임사를 고르는 시각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